흔들리는 지수 속에서 나는 두려움이 느껴진 거야. 손절매를 할까? 물타기를 할까? 하루 종일 고민해보지만. 대표님. 언제 왔어, 보혜씨? 대표님 작사하셨어요? 이런 노래가 있어? 나 그냥 음이 생각나서 그냥 음에 맞췄을 뿐이야. 나 매일매일 이런 거 뭐 한 곡씩 만들어내. 썰렁하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커피나 한 잔 먹어야겠다. 대표님 텀블러 뭐예요, 그거? 보혜씨. 네. 보혜씨 텀블러는 그냥 텀블러. 이 텀블러는 바로 100억 부자 텀블러야. 우와. 이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10년 안에 100억 부자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여러분들 응모하세요. 사실 보혜씨, 우리 여태까지 했던 아이템 중에 부자 컵도 있었고, 부자 머그컵, 네. 그리고 또 스마트폰 뒤에 붙이는 이 부자 그립톡, 스마트톡도 있었고, 그리고 이 텀블러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가 이제 요번에 7만, 8만, 9만, 10만 4번이 남았는데 난 진짜 저 아이템이 제일 좋다. 여태까지 보여드린 아이템 3가지 중에 머그컵, 텀블러, 그리고 스마트폰 그립톡, 이렇게 3가지 중에 난 이거 꼭 받고 싶다. 한번 인기 투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여기 댓글 할까? 아니면 커뮤니티 할까? 둘 다요.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이벤트, 4번의 이벤트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미리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읽는 눈 같이 한번 떠나봅니다. 오늘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지수가 그래도 보합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보합 마감이 뭐가 다행스러워, 올라야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거래소 아래꼬리, 코스닥 아래꼬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오늘 코스닥 장중 저점이 거의 뭐 마이너스 2.47%, 그리고 코스닥 거래소 장중 저점은 마이너스 1.94%. 그래서 보합까지 올린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제 제가 슈퍼개미 관심 종목 영상 말고 하나 더 올렸었죠. 대세 상승장인가? 라는 영상도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한 4, 5만 분 되는 분들이 보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은 그냥 잔파도로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있지만 큰 줄기, 큰 흐름으로 갈 때가 있는데 저는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와 같은 논리 또는 저와 반대의 논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어제 설명드렸죠. 저와 반대의 논리는 뭘까요? 야, 코로나 저점에서 코스닥 지수가 2배나 올랐는데 뭘 더 가겠어? 꼭지 찍고 끝났지. 꼭지 찍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상승장 끝나고 하락장이라면 하락장이 또 한 달, 2달이 아닌 거거든요. 이 큰 흐름은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1년 반, 2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어떤 위치인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제 제가 대세 상승장의 잔파도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겁니다. 제 의견은 그렇다는 뜻이죠. 자, 오늘 한번 시장을 바라볼 건데요. 3가지로 우리가 접근을 늘 해오고 있죠. 오늘은 그러면 첫 번째,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서는 어느 종목을 뽑을 수 있냐면 너무나 오늘은 명확하죠.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예요. 근데 우리 영상 매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또 이 생각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늘 할 것도 없는데 삼성전자나 그냥 할래요 했는데 그날부터 삼성전자가 올랐거든요. 근데 어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제 제가 시가총액 비중 큰 종목 하나, 오늘 뭐 다 마이너스 나고 굳이 할 것도 없는데 카카오나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네이버랑 카카오가 올랐어요. 이거는 뭐 거의 주식 천재가 아니고 그냥 주식 점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악플 달기만 해. 농담이다, 농담. 그래서 어제 제가 카카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사실은 주도주였고요. 오늘 하루 장의. 그래서 네이버가 4% 올랐고 카카오가 3.54% 올랐어요. 다른 종목들은 사실은
뭐 마이너스 찍기 바빴죠. 그래서 그 두 종목이 많이 올랐고, 근데 추가로 NC소프트가 2% 올랐어요. 그러면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이 세 개가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3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언택트 3대장이 상승을 한 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하나는 나스닥 시장이 기술주의 상승으로 어제 올랐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지를 않아서 또 다시 또 100명 이상이 됐죠. 그 두 가지가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LG전자도 좋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5만 동영상 때 슈퍼겜이 성장주 베스트 3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죠. 그때 세 종목이 뭐였냐면 현대차, LG전자, 카카오 이렇게 세 종목이었어요. 근데 LG전자는 사실은 제가 좀 다크호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쁘지 않은 흐름인 건 확실해요. 오늘 같은 날도 2.59%가 올랐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비중 큰 종목들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썸네일에 카카오가 들어갔으니까 오늘은 당연히 4%가 오른 네이버가 썸네일에 들어갈 겁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떻게 보냐, 이세무사 넌 어떻게 보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금 장이 조정받고 다시 가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간다면 바닥을 계속 다진 종목보다는 주도주로서 움직였다가 꺾였다가 다시 가는 패턴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여태까지 주도주는 누가 뭐라 그래도 네이버, 카카오. 그래서 어제 카카오가 썸네일 제목이었다면 오늘은 네이버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썸네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에서 어떤 종목을 포인트로 잡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아마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 그리고 고버스 EX죠. 그래서 레버리지, 인버스, 고버스 매매하지 마라, 가급적이면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면 오늘 거래대금 1위가 코덱스 레버리지예요. 오르면 지수 오르는 거에 2배 수익이 나는, 그리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가 역시 거래대금 2위예요. 이 거래량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요 거래량이 매일 오르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6일째 거래량이 오르고 있어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도 지금 거의 5일째 거래량이 오르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수가 급변을 하니까 지수의 상승 또는 지수의 하락에 베팅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정말 자신 있으시면 옵션 배우세요. 옵션 배우면 한 달에 10억도 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비아냥거리듯이 옵션 배우냐고 하냐면, 예전에는 이런 ETF 상품이 없을 땐 저는 이제 선물 옵션 파생 상품도 오래 한 사람이니까, 예전 투자자들은 선물 옵션 하면은 정말 도박이라고 엄청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투자자들, 뭐 가치 투자자건 일반 투자자건 투자자들이 요즘엔 그냥 모르면 지수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레버리지 사고, 하락한다고 생각하면 고퍼스 사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요. 파생 상품하고 다를 바 없는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 움직이는 이유들, 어떻게 저런 ETF 상품이 구성됐나 이런 걸 좀 명확히 아시고 하셔야 되는데, 명확히 아시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그냥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홀짝 게임 같은 거죠. 이게 어떻게 여기에 빠져들면, 그러니까 빠져든다는 표현, 왜냐면 저는 선물 옵션 파생도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것으로 큰 수익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알고 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홀짝처럼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홀짝을 초등학교 때부터 홀짝을 합니다.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홀짝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뭐를 해요? 바카라를 하죠. 바카라가 뭐예요? 딜러가 이기든지 플레이어가 이기든지 그냥 맞추면 돈 2배 받는 거잖아요. 다이사이 게임 같은 거 주사위 굴려갖고 큰 숫자 3개 합쳐갖고 큰 숫자가 나오면 대가 먹고, 작은 숫자가 나오면 소가 먹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ETF에서 레버리지를 사거나 고퍼스를 사거나 오르는 거에 걸든 떨어지는 거에 걸든 딱 홀짝 게임인데, 여러분들이 그 홀짝을 저는 잘 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에 적어도 파생 상품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려면 대세 상승장 하락장을 한 번씩은 겪어야 되고요. 5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5년 미만인 투자자인데
주변에서 야 뭐 레버리지 사라 뭐 하고 고퍼스 인버스 사라 하고 또 예전 한참 유행했던 원유 ETN 사라 하고 이런 거에 막 빠져갖고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은 준비 안 된 투자자로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상품이 나쁜 게 아니고 준비가 안 된 투자자가 하는 게 나쁜 거라는 걸 강조드려요.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1위, 2위가 레버리지하고 선물 인버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강조드렸습니다. 매매하지 마세요. 이 거래대금 다 여러분들이 거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종목으로 레버리지, 인버스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신풍제약, 진원생명과학, LG화학 다 거래가 많이 원래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텔콘제약이 떠버렸네요. 텔콘제약은 상한가를 쳤어요. 그래서 오늘 상승률 상위에서는 텔콘제약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면 탑 30에서 그래도 10%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어제 그저께 이렇게 음선만 계속 나올 때보다 오늘은 그래도 아랫골이 달고 장중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오후장부터 좀 좋아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들 종목들 중에 오늘 텔콘, RF제약이 완벽한 상한가가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이제 여기서 거래가 막 터지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뚫었는데 이게 시총이 8천억짜리고 7천억 뭐 요즘 최근에 자기 몸통만큼 거래되는 애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단점은 있어요. 뭐냐면 얘는 기술 성장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최악의 경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제약바이오에서 그래도 기술 성장 기업부에 있는 애들은 조금 그런 충격파를 흡수할 수 있는 패드가 뒤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기술성장기업부가 아닌 이런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이렇게 실적이 너무나 안 따르는 종목들은 조금 마음 불편해 하시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텔콘제약이 상한가를 쳤지만 뭐 차트상으로나 재료상으로 쳤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제약바이오 중에서 기술성장 기업부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에 분명히 좀 고려할 대상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한가 종목과 상승률 종목 중에 제일 그래도 포함이 많이 됐던 종목들은 모트렉스, 더미동, 텔레칩스 이런 애들이 칩스앤미디어 이런 애들이 공통점이 바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고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테슬라의 배터리데이에서 2차 전지하고 관련된 종목들을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상당히 궁금해했는데 이건 뭐 성동격서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나는 날이죠. 성동격서가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배터리대라고 실컷 떠들어 놓고 자율주행 뭐 1, 2년 안에 이제 운행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나와서 지금 오늘 사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며칠 동안 힘드셨을 거예요. 지수 차트상으로 6일 연속 음선 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6일 연속 음선이면 반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조금 약간의 희망을 갖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큰 그림으로 보자. 큰 그림. 이렇게 세밀하게 여기만 보지 말고 크게 본다면 지금은 분명히 대상승장 아닐까? 그 확률이 더 높은데 대상승장에서의 조정은 아닐까? 주도주는 무엇일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그중에서 네이버, 그리고 거래대금에서는 이런 거 거래하지 마라. 바로 ETF 상품. 그리고 상승률 상위에서는 오늘 텔콘, RF제약이 제약바이오지만 기술성장 기업부는 아니다. 다만 뭐 차트랑 재료는 좋았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100억 부자 송 또 들려드릴게요. 참 보아씨 오늘 경례 안 했는데 경례 해봐. 100억 부자! 자 이제 100억 부자송 시작하겠습니다. 한 줄만 할게요.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러분들이 100억 부자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